뮤직비디오는 G드래곤이 가지고 있는 화려하고 팬시한 이미지, 그리고 악동의 이미지, 이런 것들이 잘 살아있는 비디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떤 장면에서는 G드래곤의 과거 스타일링들을 쭉 늘어놓은 것 같은 의자 위에 그런 장면도 있어서 반갑기도 했고, 그리고 G드래곤이 제가 활동하면서 기억하기로는 스쿨룩, 말하자면 교복을 입고 무대에 올라오거나 했던 적은 없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후렴구 안무를 소화할 때 교복, 스쿨룩을 입고 그것도 약간 스커트를 입었어요. 그래서 그런 지점에서 재미있다, 트렌디한 느낌도 있었는데, 또 뮤직비디오에서도 아쉬운 점이 없진 않았죠. 사실 항상 이제 여성을 전시하는 듯한 그런 비디오가 비판의 지점이 되곤 하는데, 이 비디오에도 그런 장면들이 분명히 있었고, 특히 이제 에스파의 카리나가 이 비디오에 나와서 같이 춤을 추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장면에서도 사실 역할로 볼 때는 그냥 너무 카리나가 소모적으로 이용됐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세상연구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음악평론가 정민재입니다. G드래곤의 이번 앨범 제목이 위버맨시인데, 위버맨시라는 거는 철학자 니체가 제시한 개념인 거죠. 그래서 초월하는 사람, 초월자라는 의미가 되는데, 어떤 뭐 고통이나 역경이나 어떤 굴곡에도 그거를 넘어서는, 초월해서 간다라는 의미가 있는 단어거든요, 위버맨시가. 앨범 커버 아트를 보면은 우리 시점에서는 G드래곤이 우리의 위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G드래곤을 아래에서 위로 바라보고 있는 그런 형태인데, 그런 걸 봤을 때도 이분이 어쨌든 8년 만에 앨범을 냈고, 그동안에 공백기가 좀 있었고, 그리고 그 사이에 굴곡들, 나름대로 자기가 겪었던 역경들,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팀으로서도 그렇고 개인으로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를 딛고 초월해서 이 작품으로 새롭게 돌아왔다라는 의미 정도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티저 영상을 보면서 생각한 거는 두 명의 G드래곤이 과거의 자신과 현재의 자신, 뭐 이런 정도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했고, 그래서 과거의 자신을 초월하는, 그래서 그 타이틀과도 연결이 되는 것 같고, 뭐 해석하기 나름일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랬습니다. 대단한 결의가 느껴졌다고 해야 되나? 우선 상당히 오랜 기간 공백을 두고 나오는 앨범이고, 그리고 G드래곤이라는 네임밸류, 이 사람이 갖고 있는 K-팝 씬에서의 위상,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대중이 갖고 있는 기대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측면으로 G드래곤의 컴백이라는 뭐랄까 하나의 사건이 되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결코 만만하게 준비하진 않았다, 자신감을 좀 봤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느꼈어요. 타이틀도 그렇고 티저 속 이미지도 그렇고. 투베드는 앤더슨 팩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활동하는 한국계 미국인이거든요. 이 사람 리듬에 상당한 강점이 있는 뮤지션이라서 이 투베드라는 곡을 들어봐도 앤더슨 팩 특유의 상당히 펑키한 드럼 비트, 뭐 재미있는 리듬 패턴이 인상적인 그런 곡이었어요. 그래서 이 곡에서는 G드래곤이 랩을 하고 보컬 파트를 앤더슨 팩이 소화하고 있는데, 참 아쉬웠던 거는 일단은 뭐 앤더슨 팩의 기존 음악들이 많이 생각나기도 하고, 근데 이 곡이 저는 나쁘지 않거든요. 나쁘지 않고 분명히 귀에 걸리는 캐치한 부분들이 있고 이런데, 그 부분들이 거의 앤더슨 팩의 파트였어요. 그 부분이 저는 좀 아쉬웠고, 그러니까 사실상 이 노래에서 키를 가지고 있는 게 앤더슨 팩 같은 느낌? G드래곤이 곡의 메인 아티스트고 앤더슨 팩은 엄연히 피처링인데, 이게 약간 주도권을 뺏긴 느낌이 들었고요. 그리고 사실 G드래곤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가사인데, 이 노래에서는 G드래곤의 랩에서 어떤 뭐 인상적인 가사, 이런 것들이 사실은 눈에 들어오진 않았어요. 나름대로 적은 펀치라인이나 뭐 위트 같은 것들도, 뭐 MBTI가 섹시 타입이니까 내 섹시나 해, 뭐 이런 가사들, 나름대로 펀치라인을 의도한 거일 텐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조금 가사가 올드하게 느껴지는 부분이라서, 과거의 G드래곤이었어도 이런 가사를 썼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었고, 물론 이 사람 워낙 장난기가 있는 사람이니까 빅뱅 곡이나 본인의 곡에서 장난기 있는 위트 있는 가사들이 있었는데, 이 노래에서만큼은 가사적으로 그렇게 다 발휘하진 못한 것 같다, 그런 생각도 했죠. 뮤직비디오는 G드래곤이 가지고 있는 화려하고 팬시한 이미지, 그리고 악동의 이미지, 이런 것들이 잘 살아있는 비디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떤 장면에서는 G드래곤의 과거 스타일링들을 쭉 늘어놓은 것 같은 의자 위에 그런 장면도 있어서 반갑기도 했고, 그리고 G드래곤이 제가 활동하면서 기억하기로는 스쿨룩, 말하자면 교복을 입고 무대에 올라오거나 했던 적은 없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후렴구 안무를 소화할 때 교복, 스쿨룩을 입고 그것도 약간 스커트를 입었어요. 그래서 그런 지점에서 재미있다, 트렌디한 느낌도 있었는데, 또 뮤직비디오에서도 아쉬운 점이 없진 않았죠. 사실 항상 이제 여성을 전시하는 듯한 그런 비디오가 비판의 지점이 되곤 하는데, 이 비디오에도 그런 장면들이 분명히 있었고, 특히 이제 에스파의 카리나가 이 비디오에 나와서 같이 춤을 추고 한단 말이에요.
역할이에요. 근데 그런 장면에서도 사실 역할로 볼 때는 그냥 너무 카리나가 소모적으로 이용됐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런 부분을 많이 비판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대중 입장에서도. 그리고 그 장면이 아주 결정적으로 멋있거나 잘 잡혔다면 또 그 장면에 대한 찬사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카리나와 G드래곤이 같이 추는 그 춤이 그렇게 멋있었나? 그 장면이 아주 아름다웠나? 생각하면 또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장면에서도 좀 더 잘 만들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앤더슨 팩과 같이 하는 그런 장면들은 상당히 재밌기도 하고 여전히 이 G드래곤만의 개성, 비주얼적인 멋 이런 것들을 보일 수 있는 복합적인 작품이었죠. 드라마는 다이안 워렌이라는 작곡가가 만든 노래인데요. 다이안 워렌은 팝 음악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입니다. 셀린 디온 그리고 에어로스미스의 노래도 있었고 쉐어의 If I Could Turn Back Time 이런 노래들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발라드 명곡들 대곡들을 만든 대가인데요. 이분이 만든 곡이고 G드래곤의 곡 중에서 무제라는 곡이 비교적 좀 심플한 구성의 발라드 곡으로 대중의 사랑을 많이 받았었는데 그 곡에 맥을 잇는 노래라고 할까요? 그래서 약간은 단조의 멜로디에 쓸쓸한 정서를 담고 있는 G드래곤표 발라드 그러면서도 다이안 워렌 특유의 그 멜로디 진행 이런 것들이 엿보이는 그런 노래라고 할 수 있죠. 이 드라마라는 곡은 영어 가사 곡이란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영어 진행인데 여기에 이제 한국어 가사도 좀 들어가 있고 중국어와 일본어 가사도 들어가 있어요. 특이하게. 근데 중국어와 일본어 가사는 약간 인용구처럼 들어가 있는 건데 이 곡을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해석하는 재미 이런 걸 느끼는 것 같아요. 빅뱅을 떠난 멤버 예를 들어 스탑에게 가는 메시지가 숨어 있다 뭐 이런 해석을 하는 분도 있고 자기 자신에 대한 얘기다 과거 자신에 대한 얘기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의지 이런 걸 담은 가사다 뭐 이런 해석을 하는 분도 있고 그리고 G드래곤이 사랑하는 사람 사랑했던 사람에 대한 내용이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던데 그렇게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는 곡이라는 점에서 대중은 이 노래를 좀 좋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뮤직비디오에서 G드래곤이 등에 이제 태엽이 있고 마네킹처럼 분장하고 있는 댄서랑 같이 춤을 추는데 이런 것들을 볼 때 이 곡이 갖고 있는 우울한 정서 혹은 약간 공허감, 쓸쓸함 이런 것들을 비디오로 표현했다는 생각이 들었고 비디오 전반적으로 볼 때 화이트 노이즈라고 하죠. 바이닐 판을 턴테이블에 걸었을 때 판이 돌아가면서 나는 치지직거리는 그런 소리들 이런 것들도 나서 곡이 갖고 있는 정서를 비디오로 잘 표현했다. 그리고 G드래곤의 연기도 상당히 눈여겨볼 만한 그런 작품이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다이안 워렌이라는 명장과 같이 곡을 했다는 거에서 좀 놀라운 반응이 있었고 그리고 다이안 워렌 특유의 처연한 멜로디가 나왔다는 것에 반가운 감상을 하는 분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건 뭐 개인적인 취향의 영역이라서 G드래곤의 노래가 이 곡을 소화할 때 듣기 그렇게 편하진 않다 그렇게 평가하는 분들도 있고 G드래곤의 목소리, 개성 이런 것들이 잘 살아있는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G드래곤은 K-팝의 아예 새로운 판도를 연 인물이고 G드래곤 이전과 이후의 K-팝은 완전히 다른 양상이고 방향이었어요. 사실 저는 G드래곤이 빅뱅의 거의 동격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정도로 절대적인 영향력과 존재감을 가진 아티스트니까 G드래곤이 나오면서 K-팝에 본격적으로 힙합이 유입이 됐고 그리고 일렉트로닉 요소들이 많이 첨가가 됐죠. 일렉트로닉 댄스와 힙합을 K-팝에 잘 접목했던 그런 아티스트가 G드래곤이고 이 사람의 개성이 두드러지는 게 분명히 있죠. 그래서 이번 앨범도 사실 G드래곤이 지금까지 해왔던 음악들이 좋은 작품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에 좀 못 미친다는 얘기인 거지. 그런 점에서 좀 아쉬움이 남는다는 거죠. 결국은 G드래곤의 음악을 들을 때 예전에 뭐 하트브레이커 앨범이라든가 그리고 뭐 크레용이 있었던 앨범 뭐 원 오브 카인드 앨범이죠. 그리고 쿠데타 앨범 이런 앨범들을 들을 때 굉장히 신선하고 새로운 재미들이 있었어요. 물론 이제 그게 솔직히 얘기해서 당대의 팝 사운드나 팝 트렌드들과 좀 맥이 닿는 부분들도 없잖아 있었는데 어쨌든 이거를 G드래곤의 감수성과 감성으로 이걸 K-팝에 잘 가져왔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음악을 들을 때 참 감탄했던 거고 뭐 원 오브 카인드도 마찬가지고 크레용도 그렇고 뭐 쿠데타, 뭐 하트브레이커 전 하트브레이커 앨범의 소년이여라는 노래랑 1년 정거장 두 곡을 정말 좋아하는데 두 곡 정말 명곡이라는 생각도 하고 근데 이번 앨범 같은 경우는 그런 점에서 G드래곤만의 뭔가 에센스 혹은 G드래곤만의 어떤 감각이나 엣지 같은 것들은 조금 덜한 것 같다는 생각 그리고 가사적인 측면에서도 사실 G드래곤은 뛰어난 작사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랩도 만들고 하지만은
그 표현 같은 것들이나 소년이여라는 노래 다시 들어보면 정말 이거는 너무나 뛰어난 가사예요. 노랫말이고. 그리고 1년 전 거장 같은 경우도 뭐 한편의 시나 다름없죠. 그런 어떤 서정성 이런 것들이 원 오브 카인드의 그 자신만만한 태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뭐 원 오브 카인드나 크레용 같은 노래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문화에서 한국 사회 그리고 한국 대중에게 스웨그라는 말을 가르쳐준, 스웨그라는 말을 자리 잡게 한 결정적인 순간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뭔가 G드래곤만의 가사들이 항상 있었는데 이번 앨범은 그런 점에서도 아주 기억에 남는 표현, 뭐 한 줄 감탄하게 되는 가사 이런 게 상대적으로 좀 없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 앨범에서 특히 이제 타이틀곡 Too Bad에서 가장 회자되는 부분이 MBTI가 뭐 섹시 타입, 뭐 내 섹시나 해 이런 가사인 건데 이 가사를 지금 이 앨범에서 제일 메인으로 어떤 펀치라인으로 하기에는 G드래곤은 너무 뛰어난 가사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아쉬움이 남는 것 같아요. 이 앨범에서 드라마 이후에 있는 I Belong to You, Take Me, 그리고 자이로 드롭 이 세 곡은 곡을 만든 작가가 같아요. 그래서 이분과 같이 작업한 곡들이 대체적으로 좀 트렌디한 팝 사운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대중과도 좀 호흡할 수 있는 그런 곡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Take Me라는 노래가 이 앨범에서는 가장 멜로디적으로도 매력적이고 물론 이제 타이틀곡을 할 만큼 아주 강한 임팩트가 있는 곡은 아닌 것 같지만 수록곡으로서 매력적인 그리고 이 노래에서 G드래곤의 노래나 창법이나 목소리 뭐 이런 것들이 매력적으로 들려서 이 곡 같은 경우는 그래도 숨은 명곡 계속해서 회자될 그런 수록곡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원 오브 카인드라는 곡에 대한 평가가 정말 좋았죠. 그런 힙합, 랩 음악을 그리고 그런 가사를 물론 K-팝 아티스트, 한국에서 가장 메인스트림에 있는 아티스트가 했다는 거. 이 지점에 대해서 정말 많이 놀랐고 지금 다시 봐도 뮤직비디오나 가사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명작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원 오브 카인드 이 곡에 대한 평가가 정말 좋았고 그리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은 아까 얘기했던 하트브레이커 앨범의 소년이여라는 곡에 대한 평가도 정말 좋았죠. 그 나이대에 G드래곤이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한편의 에세이 같은 가사 이런 거에 대한 평가도 좋았고 음악적인 매력이나 만듦새도 뛰어났고 G드래곤의 최고작 하면은 보통은 원 오브 카인드나 소년이여 정도를 꼽는 것 같아요. G드래곤은 확실히 성별이나 세대를 좀 초월하는 아티스트인 게 어쨌든 이 사람은 평범한 사람은 아니에요. 평범한 아티스트 그냥 수많은 K-팝 아티스트 중에 하나 이런 느낌이 전혀 아니죠. G드래곤 이전에도 이후에도 이렇게까지 창작하면서 본인의 곡 그 작품을 주도해서 만드는 인물은 정말 많지 않아요. 손에 꼽을 정도고 그러면서도 자기만의 색깔과 개성을 만들었고 또 흥행도 했고 평가 측면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은 작품들이 많았고 그랬기 때문에 좀 특별하게 기억에 남는 것 같고 그게 결국은 자기 노래 원 오브 카인드가 그 얘기 아니에요. G드래곤은 원 오브 카인드다. 그런 점에서 남다르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번 앨범이 지금 발매되고 모든 곡이 음원 차트에 올라왔고 심지어는 줄 세우기까지 했는데 이게 지금 오후 2시에 나왔단 말이에요. 화요일 오후 2시에 나와서 음원 차트에 실시간 차트 즉시 1위에 진입할 수 있는 아티스트가 몇 명이나 있을까 생각하면은 정말 많진 않아요. 많지 않은 수준이 아니고 손에 꼽을 만큼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가능했던 거는 결국 그만큼 많은 인구가 G드래곤의 음악에 동했다는 거거든요. 이걸 기대한 거기도 하고 사실 대중문화라는 거는 10대, 20대가 주도해서 만들어가는 거고 트렌드고 중요한 역할들을 항상 하게 되는데 30대, 40대, 그럼 50대 이런 인구가 움직이지 않으면은 그 정도의 음원 파괴력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만큼의 많은 인구가 지금 이 작품에 흠뻑 빠져 있고 그런 걸 볼 때 확실히 G드래곤이 갖고 있는 파워 그 파워는 정말 부정할 수 없고 정말 원 오브 카인드다 그런 생각이 들죠.